베어마켓 랠리, 즉 그 하락에 대한 이제 반등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반등이 지난주까지 이제 9일 연속 상승하는 아주 좀 보기 드문 현상이었거든요. 이런 게 몇 번 안 나옵니다. 9일 연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 들어가지고 저희 연휴였지만 그 하락하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하락하는 그 위치가 고점에서 이제 빠진 폭 6천에서 이제 5천 4,900인가 그 하락하는 폭의 딱 50%입니다. 오늘 인터뷰하는 그 이 시간 아침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금 스위스에서 그 중국과 이제 뭐 미팅을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선물이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진전되는 모습이 또 나오면은 일단 200일선 터치까지는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참 한 달 만에 지금 보시면 4월 들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많이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잘못 만약 그 바닥에서 진짜 5천 깨진다고 팔았으면은 그 반등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면은 이제는 또 수익 내기가 또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런 흐름이라서 특히 이제 이게 뭐 기업의 문제나 그런 문제였다면, 특히 이제 뭐 경제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턴다운하는 뭐 경기 둔화 내지 뭐 침체를 우려해서 미리 빠진 거잖아요. 일단 지표는 뭐 우리가 많이 하는 빅스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S&P 500에 대한 변동성을 나타내는 그 지수를 가장 많이 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소위 그 브리스라고 그 폭을 나타내는 종목의 어떤 확산, 이걸 확산이라고 하는데, 그 확산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시장의 힘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요. 최근 들어서는 헤지펀드들의 움직임 이런 것도 이제, 왜냐면 최근 수급이 공백이 많거든요. 최근 반등하는데 가장 크게 한 게 이제 헤지펀드의 CTA 펀드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그 반대편에 있는 공매도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가 좀 더 강했던 거죠. M7의 이제 엔비디아 빼고는 실적 발표가 다 끝났고, 특징적으로 테슬라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숫자는 안 좋았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복귀하는 거에 대한 시장의 해석은 상당히 다르죠. 숫자는 안 좋았지만 이 회사의 미래가 조금 더 이제 좀 암담했는데 좀 밝아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평가를 해서 오히려 이제 그 주가가 올랐고, 애플 같은 경우는 관세 노출이 이제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것 같고, CEO도 뭐 그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커멘트들 때문에 좀 실망, 뭐 우려죠.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있다 보니까 메타도 이제 그 아시아 쪽 광고 비중이 이제 줄어드니까 테무나 시인 같은 데가 인스타 광고를 줄이잖아요. 지금 뭐 물건을 못 파니까.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반응이 좋은 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거의 9%대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최근 들어서 AI를 이제 적용을 하려면, AI 서비스를 하려면 기업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나 모든 그 자료들을 클라우드로 옮겨야 돼요. 소위 말하는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자체 서버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들이 거기에서 AI를 접목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려면 자기들이 직접 AI를 뭐 만들어서 직접 붙여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전환이 상당히 많았어요. 전환 속도가 좀 빨라져서 거기에 대한 클라우드 매출이 이제 오히려 다시 반등, 그러니까 증가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하나는 그 캐펙스는 이제 계속 유지하는 거, 그리고 오픈 AI하고의 관계가 지금 틀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지만 결과에서는 그래도 신규 계약을 또 했거든요. 이번에 나올 그 제품들이 제대로 이제 출시되는가, 출시 일정이 이제 제대로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게 H20 수출 제한과 관련해서 비용을 이제 아마 그 산정할 거잖아요. 충당금으로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확인, 그리고 이거는 미리 소위 말해서 이제 중국에 못 팔 걸 예상하고 그 물량이 그대로 이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다른 쪽으로 돌렸을 때에 플러스 되는 부분, 그것도 이제 좀 계산해 봐야 되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AI는 이제 투자 사이클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칩,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전력 관련 기기 아니면 냉각 관련 기기들 전체적인 인프라 주식들이 이제 움직였다면 여기에 대한 투자가 상당 부분 이제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실제 AI로 인한 뭐 효과를 기업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적 발표에서도 AI를 도입해서 우리가 생산성을 좀 향상시키고 뭐 비용을 절감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 이제 숫자로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AI에 LLM을 붙여서 실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를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하면 인간이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가 이렇게 가도록 이제 제시까지 해줄 수 있는 걸 이제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많이 아는 이제 팔란티어가 이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부 효율화와 관련된 부분 아니면 국방과 관련된 부분도 대신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상업용으로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숫자가 이제 뭐 알게 모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SAP, 독일의 이제 SAP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 관련 프로그램들 이런 쪽에 있어서 이제 AI 도입을 통해서 좀 그 효율화가 또 빨리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걸 도입을 하는데 기존 SAP를 쓰는 기업 단 고객이 많다 보니까 그 고객이 갑자기 뭐 전문적인 회사 이 회사를 벗어나서 다른 데로 옮겨가진 않잖아요. 서비스나우도 이제 AI 도입을 통해서 지금 모든 부분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재무 쪽도 그렇고 인사관리 CRM도 그렇고 뭐 이런 쪽 다 지금 복합적으로 또 보안도 그렇고 이걸 다 하나로 이제 묶어서 뭐 패키지든 번들 형태로 기업들에게 이제 다 제공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소위 말해서 이제 프리미엄을 좀 주는 게 아닌가. 이게 합리적인 주가가 되려면은 앞서 말했던 이제 매출하고 이제 수익 부분이 추가로 이제 더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야 되고 남아있는 시장 그걸 이제 뭐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TAM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장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 시장에서 기업군을 유지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그 플러스 되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을 더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그 늘어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거를 예상을 해야 되지. 지금의 이제 주식을 볼 때의 뭐 밸류에이션, 뭐 현재 뭐 팔란티어 PER 600배, 뭐 포워드 PER 160, 이걸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